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5월 7일 수요일이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무료니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촬영하는 내용을 제가 또 곰곰이 생각도 하고 하니까는 구독, 좋아요를 영상 이렇게 보시기 전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나와 있는 이 밭은 600평 정도 되는 그 이상한 밭. 이상한 밭 600평. 가몽 4년차 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 착과가 정상적으로 되면 한 120콘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착과가 안 돼서 수량이 좀 저조하게 수확을 했고, 올해는 한 300콘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 꽃 상태가 굉장히 늦은, 그런데 작년하고 틀리게 수정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제가 내일 정규방제 살포를 하니까 정규방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면은 농사 망친다, 사과 농사 망친다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좀 이게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일 살포할 약재부터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시면은 살균제 4.1은 침투 이행성 약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침투한다, 설명을 저번 영상에 드렸죠. 그래서 이름은 프루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갈색 무늬병, 검은별 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전무늬 썩은병,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탄저병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균제 4.1 프루겐 내일 살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살충제, 살충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오늘 라이몬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과에는 에무리고린 장님 노린제, 제가 일부러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라이몬은 일부러 달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걸 살포를 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대만 총채벌레 되어 있죠. 그래, 나방 노린제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라이몬, 라이몬 살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페로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로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과에는 사과 응애라고 되어 있죠. 그래, 응애약입니다. 응애약. 그래, 요거는 제가 응애약을 살포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응애약을 받아왔고, 그래, 이게 지금 살균제 하나, 살충제 2개 이렇게 살포를 할 건데, 페로팔은 응애약은 살포를 하고 2, 3일 안에 비가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페로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경 쪽에는 내일 비가 없고요,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내일 이후에 3일 정도가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그때 살포를 하면 안 되니까, 비를 맞추면 안 되니까 2, 3일은, 그래서 응애약은 따로 이렇게 해주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프루겐이랑 라이몬 이렇게 살포를 해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거 하면은, 홍로는 수정이 끝났어요. 수정이 끝나가지고 사과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륜저가,
빨리 하시는 분들은 홍로 1년 저가를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에, 저희 주변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에는 순이 지금 제가 보니까는 좀 많이 자라 나온 거는 10cm 내외, 아직은 유인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10cm 내외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순작업, 순작업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 20, 25에서 30 됐을 때 유인 작업이나 적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순작업 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불안병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전체 밭에 불안병 조금 있는 밭도 있고, 새로 임대하던 밭은 좀 불안병이 좀 심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하고 가수원이 없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작업들이 이렇게 막 많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저가가 시작되면은 좀 바쁩니다. 그래서 2차 저가, 2차 거리 저가를 할 때까지는 좀 바빠진다는 거.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복합적으로 뭉쳐 있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요렇게 응이약은 별도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2, 3일이 비가 없을 때 살포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균제랑 그 다음에 에무리고림 장립노린제는 지금 1년 저가를 할 상황의 정도의 사과 크기가 수정이 끝났고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료 못 받고 내년에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홍로가 그 정도 크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다음에 뭐 청실 홍실이 또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청실 홍실을 받아와서 또 가몽이나 부사, 아직 좀 작잖아요. 거기에는 또 청실 홍실로 한 번 더, 거기도 에무리고림 장립논이제가 되니까 한 번 더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하고, 지금 기후가 좀 이렇게 예측이 좀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기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잡혀 있다가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날씨 정보를 잘 보시고, 저는 내일 정규방제약을 살포하는데 상황을 보셔가지고 살포를, 그리고 이상한 밭 가몽 4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몽 4년차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꽃받침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므라드는, 꽃받침이 이렇게 오므라들죠.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위에가 이러면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 형태로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작지만은 비대해지면서 사과 형태를 갖추는 게, 그러면은 수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홍로는 이게 다 끝났어요. 벌이 지금도 여기 보면은 좀 활동을 하는데, 마을의 벌들이 사과꽃이 없으니까 이 밭에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왱왱왱 마을의 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올해는 제가 또 할 걸 다 해놨으니까 수분수도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인공수분도 했죠. 이런 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시로 보는데 가몽 4년차도 300콘티 정도 올해 수확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요 시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 정규방제약은 저걸 살포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모르면은 사과농사 망친다, 농사 망친다, 물음표로다가 지금 시기에 보면은 잎에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 증상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의 피해에 대해서, 저번에는 탄저 갈반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가몽 4년차. 이래 보면은 잎이 아주 좋죠. 좋습니다. 뭐 아무 피해가 없어요 지금. 뭐 나방 피해 이런 거 전체 밭을 돌아봐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잎이 막 말려 있거나 막 쭈글쭈글 말려 있거나 하는 거. 그래서 충이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주는 게 개화전 방제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에 피해를 입은 잎을 사진 2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보면 잎이 막 말려 있죠. 이렇게 막 말려 있습니다. 쭉쭉하게 다 이렇게 말려 있고. 그래서 진딧물이 이렇게 잎에 한두 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쓱 둘러보니까 좀 있다 하시면은 바로 진딧물약을 살포하면은 피해를 입질 않습니다. 잎이. 근데 진딧물 밀도가 높으면은 그런 말리는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진딧물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진딧물약을 바로 말씀을 이렇게 살포를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막 구멍이 잎에 막 뚫려 있고 또 그 뭐 애벌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잎이 말려 있고 그 애벌레는 입마리 나방입니다. 입마리 나방. 애벌레는. 그래서 애벌레는 원체 나방은 애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잎에 이렇게 다니는 애벌레가 있다 하면은 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 조금 많다 하시고 하면은 바로 나방약을, 그래서 잎을 이렇게 멀쩡한 잎을 구멍을 내거나 막 다 갉아 먹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나방은 사과에도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그 보면은 나방이 막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즙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막 톱밥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방 애벌레가. 그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을 때는 나방약을 살포를 해도 효과가 덜 있는데 그런 게 어쩌다 이래 보인다. 보인다 하면은 바로 살포를 하셔가지고 뚫고 들어가지 않은 애벌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그거를 피해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지 않은 애벌레들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퍼지잖아요, 밭에. 그리고 피해가 많아지고 확산을 하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방은 막 긁어 놓기도 하고 사과를 막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긁히면서 울퉁불퉁한 사진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나방은 좀 피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방이 조금 보인다, 뭐 그런 이렇게 피해가 보인다 하면 바로 살포를 해서 잡아주시면은 피해가 이렇게 확산하지 않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건데 그건 노린재예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보면은 막 점으로 막 이렇게 침으로 바늘 같은 걸로 찔러 놓은 듯한 그게 노린재 피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 그 라이몬 에무리 고림 장린 노린재, 에무리 고림 장린 노린재는 지금 홍로가 수정이 끝나고 작을 때, 조구가 조금 더 컸을 때 그때 울퉁불퉁하게 침으로 찔러놔서 극심한 피해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이면은 바로 해가지고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 전방제, 그 다음에 마지막 방제 이렇게 노린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균하고 뭐 이렇게 탄저나 이런, 균은 온도가 높으면 활동을 한다 그랬듯이 노린재도 온도가 높으면은 늦게까지도 활동을 합니다. 온도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을 못 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린재가 온도가 막 9월달에 높다
수확기에. 그럼 나방하고 노린재약이 들어갑니다, 계속. 그거를 촘촘히 보시고 조금 막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바로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피해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극심한 수확기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피해가의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응애, 그래서 네 번째 응애 사진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이렇게 멀쩡한 잎, 이렇게 멀쩡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뒷면을 보셔야 뒷면을 보니까 뭐 우옇게, 뭐 보호살균제 살포한 것처럼 뿌연. 그리고 특히 상부를 보시면은 뭐 뿌연 잎이 보인다 하시면은 잎을 따서, 아니면은 이렇게 큰 나무들, 뭐 10년생 이러면은 결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거를 농협이나 농약사에 보여주시면은 루페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학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서 응애가 있는지 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애가 안 보이네 하면은 안심을 하셔야 되는 안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응애다 하면은 약을 받아와서 금방 페로팔 설명드렸죠. 응약을 살포를 하고 2일에서 3일 정도는 비를 맞추지 않아야지 응약이 효과를 제대로 봅니다. 근데 효과를 덜 보게 되면은 조금 남아있던 응애들이 금방 이렇게 확산을 해요. 막 번식을 합니다. 응애는 순식간에 그냥 밭 전체가. 그래서 말기 잎에 피해를 입은 상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시커무리하게,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갈색을 띠면서 시커무리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때는 잎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확 시기에 사과가 착색이 나야 되는 사과가 누래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거의 없어지고 밭 전체 잎이 푸르지를 못하고 시커무리하게 막 누른 시커무리한 형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응애는 극심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을 하기 때문에 예찰, 그 다음에 주기적인 방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애. 그래서 저도 지금 응애약을 비를 안 맞추고 효과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받아왔다는 거. 그래서 비가 그치고 한 2, 3일 비가 없으면은 응애약을 살포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잎이 나오면은 진딧물, 그 다음에 나방, 그 다음에는 노린재, 응애,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5월 달에는 다 나옵니다. 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오늘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찰을 하거나 해서 보이면은, 피해가가 보이든 피해 잎이 보이면은 바로, 오늘 중요한 단어는 바로입니다. 바로 살포를 해서 잡아주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피해가 확산을 해가지고 사과를 다 이렇게 착과가 되게 달아났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잎이 멀쩡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과 품질이나 수확량에 이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겠지만은 그게 확산해 버리면은 수확량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사과 농사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피해가 확산하면은 상심이 크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살포를 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 방제약 이렇게 하는 거를 약재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보면 잎이 테두리가 좀 이렇게 노랗게 타고 또 검게 타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막 잎이 말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말려 있고, 그런 거는 약해입니다. 약해. 그래서 이렇게 중복 살포를 하든가 뭔 약을 쳤는데
뭐 하루 이틀 후에 또 약을 치가지고 이게 약끼리 반응을 해서 중복 살포, 그 다음에 또 약 농도, 뭐 영양제 이런 게 반응을 해가지고 잎을 뭐 사과에도 뭐 삽이나 이런 걸 생길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농도나 이런 것도 맞추고, 또 이렇게 농협이나 농약사 전문의가 있잖아요. 전문의들한테 요 약을 살포를 하고 요걸 바로 사용해도 되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매번 확인을 해요. 그래, 전기방제 살포하고 응의약을 한 3일 후에 살포해야 되는데 그때 살포해도 괜찮죠? 라고 하면은 괜찮다 그러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 물어보는, 그리고 원인이 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지금 오늘 아시라고 무슨 피해인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모르시면은 잎을 가져가든 사과를 따서 가져가든 전문의에게 보여줘서 바로 오늘 중요한 단어 바로,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는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 망친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가암홍 4년차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닫히고 있는, 어쩌다 하나 닫히고 있죠. 이렇게 빨리 닫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좀 걱정은 되지만은 작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는 300콘티 정도는 올해 수확을 해야 지혜농원 사과를 기다리고 있고 가암홍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위해서 수량을 저도 확보를 해서 지혜농원 사과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지하고 이러는 거에 집중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가지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저는 연휴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일만 하느라고 그랬는데 연휴가 있었고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